16살 도로시는 세상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청순하고 조용한 소녀였습니다. 밝은 금발 머리와 투명한 피부, 수줍고 싱그러운 미소는 누구에게나 순수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앞에 10살 많은 세련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달콤한 말과 값비싼 선물로 도로시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한 남자와 한 소녀의 사랑처럼 보였지만 그 관계는 점점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도로시를 플레이보이 모델로 만들었고 결국엔 그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어린 소녀의 순수함을 이용해 조종하는 그의 방식은 누가 봐도 분명한 그루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로시는 점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이보이 모델로 주목받았고 영화에도 출연하며 가능성 있는 여배우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도로시는 진짜 사랑을 만났습니다. 성숙해진 그녀는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감정이 집착과 착취였음을 깨닫고 그 관계를 끊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로시 스트래튼은 1960년 2월 28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밴쿠버 내에서도 가난하고 다소 거친 동네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시는 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특별할 것 없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여겼던 그녀는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주변의 관심을 점점 더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또래 남학생들뿐 아니라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들에게서도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16세 도로시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한 남성이 그녀에게 노골적인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폴 스나이더로 도로시보다 10살이나 많았으며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고 있었고 포주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던 그야말로 질이 상당히 안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도로시는 자신에게 향하는 폴의 관심을 마냥 나쁘게 느끼지 않았고 두 사람은 몇 주 지나지 않아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로시에게 값비싼 선물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으며 졸업 파티를 위해서 호화로운 드레스까지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그 파티에 도로시의 파트너로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전형적인 그루밍의 패턴을 따르고 있었고 도로시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점점 더 폴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물론 두 사람의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들도 있었지만 남편 없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도로시 어머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플레이보이가 창간 25주년을 맞아 그레이트 플레이메이트 헌트라는 대규모 모델 콘테스트를 열고 있었습니다. 도로시의 외모와 몸매에 확신을 가졌던 폴은 그녀에게 누드 사진을 찍어 출전하자고 설득합니다. 당시 도로시는 아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폴은 도로시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전문 사진사를 고용했고 촬영된 사진은 플레이보이 본사로 보내졌습니다. 도로시의 순수한 외모에 매료된 스카우트 담당자는 테스트 촬영을 위해 도로시를 로스앤젤레스로 초대했습니다. 도로시는 폴과 함께 LA로 향했고 그곳에서 첫 테스트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상위 25인 명단에 들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후 도로시는 모델 경력을 본격적으로 쌓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고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은 도로시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에게 맨션에서의 생활은 무섭고 위협적이라고 말할 만큼 그녀가 마주한 세계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던 일상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맨션에서 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폴은 도로시에게 청혼했고 두 사람은 곧 약혼하게 됩니다. 폴은 낯선 세계에 적응하던 도로시에게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는 존재임은 분명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도로시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으며 그녀의 성공에 점점 집착하기 시작했고 그 성공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계에 대해 아무런 배경 지식도 인맥도 없던 도로시는 여전히 폴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8년 말 플레이보이 콘테스트에서 도로시 스트래튼은 2위를 차지하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6월 도로시와 폴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고 그때부터 폴은 도로시를 점점 더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식단과 음주량은 물론 그녀의 경력을 위한 인간관계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도로시에게 배우나 제작자 그리고 휴 해프너와 같은 인물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참고로 휴 해프너는 미국의 유명한 출판인이자 남성 잡지 플레이보이의 창립자입니다. 도로시는 폴의 이런 제안에 강한 혐오감을 느꼈고 처음으로 자신의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폴은 도로시를 제2의 마릴린 먼로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애정보다는 강한 소유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점 성숙해가던 도로시는 남편의 태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이보이는 1979년 8월호에서 도로시를 8월의 플레이메이트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도로시는 단순한 화보 모델로는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기자로서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녀의 초기 연기 이력은 대부분 단역이었으며 유일한 주연작은 캐나다의 저예산 영화 어텀본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에서는 무엇보다도 첫 발을 들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980년이 되자 도로시는 남편 폴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폴이 자신의 삶에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시는 남편 몰래 경험 많고 전문적인 매니지먼트 팀과 접촉했고 그들과 손을 잡으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폴은 여전히 도로시의 경력을 자신이 통제하려 했으며 모든 일은 내가 처리해야 한다는 식의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도로시는 이미 도로시 스트래튼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고 법적 문서 어디에도 폴 스나이더의 이름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기 도로시는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열린 파티에서 영화 감독인 피터 보그다노비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1971년 영화 마지막 영화관으로 아카데미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지만 이후 몇몇 실패작들과 여배우와의 스캔들로 인해 명성이 흔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재능 있는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었고 자신의 커리어를 회복시켜줄 로맨틱 코미디 영화 데이 올 레프트의 각본을 집필 중이었습니다. 도로시와 피터 감독은 첫 만남부터 급속도로 가까워졌으며 그는 그녀를 주연으로 자신의 새 영화에 캐스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49세 피터 감독은 20세 도로시에게 깊이 매료되었고 자신이 쓴 각본 속에 그녀와의 실제 연애 경험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로시는 1980년 초 B급 저예산 영화들을 통해 조용히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고 플레이보이에서 그녀를 1980년 올해의 플레이메이트로 선정하면서 마침내 커리어의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현금과 상품을 포함해 약 2억 원 상당의 상금을 받았고 신형 제규어 차량도 함께 수상했습니다. 봄이 찾아올 무렵 도로시는 데이 올 레프트 촬영을 위해 뉴욕으로 떠나게 되었고 도로시가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폴은 당연하다는 듯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도로시는 피터 감독이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현장 출입을 금지했다고 거짓말하며 그의 동행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비극의 서막 그리하여 1980년 3월 데이 올 레프트의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욕에 머무는 동안 도로시는 피터 감독과 함께 지내며 비밀리에 연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감독은 훗날 이 시기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했고 도로시를 영혼의 반려자라고 부르며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폴은 계속해서 도로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점점 냉담한 태도를 보이며 전화를 받지 않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You're from Vancouver, I imagine. Well, now what did you do in Vancouver? Were you a professional model at all before? No, I just graduated from high school when I was approached by Playboy. 이후 투나잇 쇼에 출연해 조니 카슨과 인터뷰를 진행한 뒤 캐나다로 떠나 수주간의 홍보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시와 매니저는 폴에게 동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그녀의 차가운 태도는 폴에게 큰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폴은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이 끝나버릴 것 같다고 털어놓았고 결정적으로 도로시로부터 당분간 시간을 갖자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뒤에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폴은 투어의 마지막 주에 밴쿠버로 향했고
도로시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던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억지로 자신이 아는 나이트클럽 행사에 참여시키며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는 그녀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의도가 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로시는 일정을 앞당겨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고 폴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영화 촬영에 몰두했습니다. 그제서야 폴은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점점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무렵 도로시가 피터 감독과 연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폴은 외부와의 접촉을 줄인 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집 일부를 친구들에게 세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17세 아마추어 모델과 관계를 시작했지만 도로시만큼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차갑게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6월 도로시는 폴에게 편지를 보내 피터 감독과의 관계를 털어놓았고 이혼 의사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나 재산 정리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폴은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를 폐쇄하고 전액을 인출했으며 도로시의 제규어 차량과 상패까지 헐값에 처분해버렸습니다. 또한 사설 탐정을 고용해 뉴욕에서 도로시와 피터 감독을 미행하게 했고 그 비용은 도로시의 자금에서 충당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폴은 더 이상 도로시와 직접 연락할 수 없었고 매니저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 소액의 생활비를 전달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폴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도로시는 내가 만들어낸 사람이며 내 허락 없이 떠날 수 없다는 왜곡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초 도로시는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폴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폴은 그녀가 예전으로 돌아오길 바랐지만 눈앞에 선 도로시는 더 이상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처음 마주했던 그 소녀는 사라졌고 이제는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당당한 젊은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폴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 이혼 조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도로시는 그날의 만남이 무사히 마무리되었다고 느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폴은 그 자리에서 돌아선 직후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도로시와 대화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폴은 주변 사람들에게 총을 구할 수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내에서 합법적 거주 신분이 아니었던 폴은 총을 직접 구입할 수 없었기에 대신 지인에게 대신 사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도로시와의 마지막 만남을 하루 앞둔 날에 그는 신문 광고를 통해 중고 산탄총을 구매했습니다. 1980년 8월 14일 아침 도로시는 바쁜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폴과의 만남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오후에는 화보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자신이 대신 나가서 이혼을 마무리해주겠다고 말하자 도로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직접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도로시는 이혼 조건을 정리한 메모와 소액의 현금을 들고 폴의 집을 찾았습니다. 룸메이트들이 외출한 덕분에 폴과 도로시는 둘만 집에 있었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뒤 그녀는 매니저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짧은 통화에서 암호처럼 정해둔 문장으로 문제없다는 신호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도로시 스트래튼이 세상과 나눈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지금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폴이 제시받은 이혼 조건이 기대에 못 미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 자체를 그가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 어느 순간 상황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졌다는 점입니다. 폴은 전날 구입한 산탄총을 꺼내 도로시에게 겨눴고 그녀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한 후 웨이트 트레이닝 벤치에 그녀를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후 총을 그녀의 얼굴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겨우 20살이었던 도로시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약 1시간 뒤 폴은 그녀의 시신 옆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총을 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폴의 룸메이트들이 귀가했습니다. 그들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도로시의 지갑을 보고 두 사람이 화해한 줄로만 생각했으며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거실에서 TV를 보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도로시의 에이전트와 폴의 사설 탐정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며 두 사람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밤 11시가 막 지난 시각 마침내 룸메이트 중 한 명이 전화를 받았고 탐정에게 둘이 위층에 있는 것 같아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낀 탐정은 간곡히 위층을 확인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룸메이트들은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고 곧 끔찍한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You saw Paul's body laying on the floor. And then you saw Dorothy's body laying on the bed. Yeah, it was horrible.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사설 탐정은 플레이보이 맨션으로 연락을 취했고 휴 해프너에게 도로시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휴 해프너는 즉시 피터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검시관조차 폴이 정말 총을 쐈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었고 이로 인해 총기 잔여물 검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범죄 현장만 놓고 보면 이는 단순하고 명백한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도로시와 폴의 지인들은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폴의 강력한 조력자였던 사설 탐정조차 수개월 동안 경찰에게 조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도로시와 폴이 제3의 인물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경찰의 공식 수사가 끝나면서 폴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은 명백해졌습니다. 도로시의 장례식은 그녀가 살해된 지 5일 후 거행됐습니다. 그녀의 연인이었던 피터 보그다노비치가 장례 비용을 모두 부담했으며 도로시는 로스앤젤레스의 웨스트우드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되었습니다. 처음엔 가족과 친구들 모두 슬픔 속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곧 그 슬픔은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이러한 비극 속에서 흔히 그렇듯 사람들은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그녀가 마지막까지 몸담았던 잡지사인 플레이보이와 그리고 그 수장이었던 휴 해프너에게로 향했습니다. 플레이보이는 오랫동안 여성의 대상화와 성적 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많은 이들은 이 잡지가 남성 독자들에게 여성은 소유 가능한 존재라는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플레이보이 잡지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휴 해프너는 자신이 도로시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고 말하며 폴은 병든 인간일 뿐이며 일반적인 플레이보이 독자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데이 올 레프트는 그녀의 죽음 이후 배급사인 20세기 폭스가 상영을 꺼리게 되었고 결국 정식 개봉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피터 감독은 직접 개인 자금을 들여 영화를 배급하려 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됩니다. 영화는 1981년 제한적으로 개봉되었고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감독들과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컬트 클래식으로 재조명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도로시를 잃고 큰 슬픔에 빠졌던 피터 감독은 예상치 못하게 도로시의 여동생인 루이스 스트래튼과 재혼하며 또 한 번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